지역의 혁신가와 함께 만드는 미래, 유니스트 안현실 연구부총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트 연구부총장 안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자리와 시간과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간 지방시대 매거진은 시도지사 지방시대 칼럼, 지방시대 정책 우수 사례와 주요 정보를 시도, 국회, 중앙정부, 국민 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계와 호흡하는 인물 밀착 인터뷰를 통해 혁신가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유니스트에 된 애가 작년 1년이 안 됐죠. 그리고 연구부총장으로 신임한 것이 작년 12월이니까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11개월 정도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니스트에 오기 전에는 제가 서울대에 있었고요. 서울대에서 이제 산업체에 있는 그 재직자들을 상대로 그래서 제가 그때 기술 경영 전략 관련된 그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각종 이제 정부라든지 공공단체 또 기업 이런 정책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자문 활동을 쭉 하고 있었어요. 서울대로 가기 전에는 3년 동안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겸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고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이 마지막 3년이었는데 제가 AI 경제연구소장을 하고 있었죠. 그때 언론사에서 최초로 만든 AI 경제연구소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언론들이 깜짝 놀랐죠. 갑자기 왜 언론사에 AI 경제연구소가 만들어졌지? 대한민국의 AI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해서 다 끌어모아봤죠. 그때 한 채 3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 300명 중에 일부는 대학교에서, 일부는 연구소에서, 일부는 대기업에서, 일부는 스타트업에서 한 자리에 모았어요. 그냥 모아가지고 AI 미래 포럼이라는 거.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AI 전문가들이 최초로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담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된 거죠. 지금 그 출신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AI 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언론에서 제가 AI 경제연구소 하면서 AI 전문가들하고 같이 담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부분이 결국 지금 대한민국 AI 여러 가지 어떤 그 강국으로 가는 그 미끄럼을 다리는 좀 일조했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세계 돌아가는 흐름 또 산업에 대한 분석들을 하면서 그게 다 기초가 돼서 오늘 유니스트의 연구부총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한 뉴스 인터뷰에서 부총장님께서 울산의 미래를 여는 열쇠로 AI 대전환을 강조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울산처럼 제조업 중심의 도시에서 울산이 왜 지금 AI 대전환을 해야 하는지 그 배경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사실 울산에 있는 태화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거죠. 한국 산업의 시작이 울산에서 시작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동차, 석유와 조선 산업이 있죠.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죠. 한국 제조업의 가장 큰 위기고, 그리고 좀 좁게 보면 지역적으로 하면 울산의 위기거든. 지금 울산이 잘한다는 조선, 석유화, 자동차, 그리고 심지어 새로 들어온 배터리, 중국이 다 잘하거든요. 중국에 맞서서 우리가 울산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지금 울산의 현실을 보면 지금까지 이제 울산을 먹여 살려온 이 산업에서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 갈 것인가, 이 산업을 어떻게 고도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해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러들여서 어떻게 보면은 싼 임금의 그 어떤 혜택을 보면서 이 산업을 계속해서 연장하려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제가 볼 때 얼마 안 가서 다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어쩌면 앞으로 5년이 맥시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 이유는 2064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인구가 97억에서 꺾인대요. 결국 한국에서 이 줄어든 인구를 가지고 이 산업을 지탱을 해야 되는데 줄어든 인구로 지금의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줄어든 인구의 생산성을 2배, 3배, 4배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행운이 찾아온 게 AI라는 기술 핵심이 일어날 거죠. 그 AI라는 기술 핵심의 가장 큰 의미는 어쩌면 생산성 향상이 가장 큰 목적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울산이 이게 희망이 있구나 또는 한국이 희망이 있구나 정말 이 위기의 순간에 AI라는 기술 핵심이 불어닥쳤고 그리고 생산성을 높여서 적은 인구로도 우리 이 경제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올려서 어쩌면 더 빠르게 진입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제 일종의 그런 어떤 그 모멘텀이 이렇게 생겨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으로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럼 그 시작을 어디서 할 것인가? 대한민국 산업의 가장 압축판이 좀 울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울산이 대한민국 산업의 AI를 전환할 수 있는 없느냐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울산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지역의 의미가 아니에요. 국가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AI 전환을 하게 되면서 막 스타트업 창업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대기업, 스타트업, 그 다음에 울산시라는 지자체, 그 다음에 유니스트라는 대학 막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핵심을 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울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확대하면 전혀 다른 대한민국이 앞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울산의 AI 대전환이 중요하다 이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AI 울산의 미래사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울산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산업수도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여기를 뭐 AI 수도를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분단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AI는 지금 미국이 제일 잘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초거대 이런 여러 가지 생성의 AI 모델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고 있는 게 다 이제 미국 건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런 그 빅테크들이 이런 초거대 AI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하고 있지만 그 사업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가 아니면 돈 못 벌고 있어요. 적자에. 지불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 이런 기업들이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기업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빅테크들이. 근데 기업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기 생명이나 마찬가지 데이터입니다. 산업에서 AI를 적용한 기업이 미국에 제조업이 없어요. 산업 자체가 데이터가 없죠? 그러니까 산업 AI에 대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누가 제일 강국이 있나? 산업 AI 분야에서. 중국이 지금 제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일반 AI에 대해서 강국이에요. 중국은 산업 AI에 대해서 강국. 그런데 한국이 중국하고 비슷한 산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일본하고 비슷한 산업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 한국 산업 AI라고 해서 한국의 경쟁 상대는 누구겠어요? 중국인 거예요. 중국. 그죠? 결국 이 산업 AI는 중국하고 한국의 경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산업 AI는 뭐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한 공장에서 AI를 적용을 하는데 혹시라도 실수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죠. 높은 애큐리시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많은 기업들을 쓰려면 AI가 적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보안이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개별 기업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업종에다가 AI 경쟁을 하거든요. 그럼 한국에 있는 HD 현대라는 그 조선 회사의 AI하고 중국에 있는 조선 회사의 AI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 싸움이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이 싸움이 2000년대 전체 다 갈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2100년까지 싸울 가능성이 많다. 여기서 미국 입장에서 중국하고 산업 AI에 있어서 중국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없죠. 그럼 중국하고 한국을 선택하면 미국은 어디를 선택해요? 한국을 선택하겠죠. 우리가 일반 AI를 하는 미국의 지지를 얻고 그래서 잘하면 한국 제조업이 100년 동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AI만 잘하면. 이건 우리한테 엄청나게 좋은 기회예요. 이게. 왜냐면 미국이 안 가진 산업 한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100년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AI 강국은 지금 당연히 미국인데 산업 AI는 강국이 아니다. 근데 한국이 그 중국의 도전장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그리고 그 한중간이 어쩌면 100년의 제조 패권을 가지고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싸움의 결판이 어디서 정해질 것인가? 바로 울산이다. 이 울산에서 우리가 산업 AI를 가지고 중국을 앞질 수 있다면 우리는 뭔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산업 AI를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강국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제조업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대한민국 제조업을 산업 AI를 지키다 보면은 제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AI 솔루션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뉴 비즈니스들이 막 엄청나게 나오고 거기에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창업을 할 것이고 그래서 국가 산업의 그림이 새로 그려집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울산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유니스트와 울산지가 현재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AI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따라 존재할까요? 많이 있죠. 울산시 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엄청난 그런 지지 속에서 탄생한 대학이 유니스트예요. 왜냐면 유니스트가 울산시하고 손을 잡았죠.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 5천억에서 한 1조 되는 대규모 산업 AI를 위한 연구 및 실증센터 프로젝트를 울산시하고 유니스트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울산시, 부산시, 경남 같이 손을 잡아가지고 이 동남권에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가 4~5조 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AI라는 그 산업 제조 AI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핵심 거점이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걸 지금 울산시랑 유니스트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앞으로 엄청나게 미래를 바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3년 7월부터 유니스트 AI 혁신파크를 조성 계획하고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 혁신파크가 생소하시기 때문에 추진된 비용과 지역산업과 기업, 인재들에게 제공되는 핵심 기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혁신파크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유니스트 파크에 있는 유일한 캠퍼스예요. 여기서 한 20~30분 이렇게 융합 캠퍼스라고 있고요.
그 융합캠퍼스에는 뭐가 있느냐면 노바투스 아카데미아라는 걸 유니스트가 2021년부터 추진을 해왔어요. 노바투스 아카데미아라는 게 뭐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쓰던 용어인데 새로운 걸 추구하는 아카데미아 해서 한 5개월간의 어떻게 보면 단기 교육 과정을 만들었는데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이 울산에 있는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시켜요. 이거를 2021년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울산시하고 같이 손잡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체 울산에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재직자들이 AI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 교육 과정이 그냥 단순한 교육 과정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AI를 풀고 싶은 문제를 들고 오게 해요. 맨 마지막에 3개월 동안은 그 기업에 자기가 속해 있는 기업의 현장 문제를 교수들하고 그 사람하고 막 머리를 맞춰서 푸는 거예요. AI. 산업 현장에 대한 AI의 이런 이제 문제 해결을 시작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이제 사례들이 많이 쌓였고, 이게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이 산업체 중소기업에 있는 재입자들이 그 단기 교육을 받아서, AI에 포용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사장들을 교육 좀 시켜달래. 사장들한테 왜 AI를 채택을 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시켜달래. 그래서 사장들만으로 불러 모으는 최고의 AI 가족을 또 만들었어. 그래서 그게 막 대박이 난 거예요. 그 다음 또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5개월 노바투스 아카데미아 너무 짧다. 석사 과정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바투스 대학을 만들었어요. 올해. 만들어가지고, 산업 제조 인공지능 과정. 20명을 모으게 했어요. 20명 모집에 40명이 모여. 그래서 다 받아서 일단 석사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이 노바투스 대학원이.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이게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울산에 있는 산업체 재직자들 부산, 경남에 오픈해가지고 산업제조 인공지능 석사과정뿐만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 석사과정, 그다음 미래 에너지 인공지능 석사과정, 그다음에 여기는 산업체 사고들이 많이 생겨요. 중대재해법들이 하니까 CEO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산업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산업 안전 AI 석사과정 이걸 이제 많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그 핵심파크 융합 캠퍼스에서는 산업체 재직자들을 AI 전사로 만드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쪽이 제일 더 시급할까요? 이 산업체 재직자들한테 AI를 가르치는 게 훨씬 시급해요. 왜냐면 당장 이 사람들은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유니스트와 울산의 목적은 뭐냐면 울산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재직자들을 AI 전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표예요. 그럼 넓히면 부울경 전체, 더 넓히면 대한민국 전체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노바투스, 유니스트의 노바투스라는 저 핵심 캠프가 있다는 걸 이재명 정부가 그걸 알고는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 노바투스를 국정과제로 지금 채택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유니스트가 자랑하고 싶어요. 그럼 말씀만 들으면 산업 재직자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럼 그 이후에 지금 자라는 학생들이나 그와 밀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이거 궁금해요. 선택을 많이 주는 거죠. 여기 이렇게 전국적으로 오는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순수하게 인공지능 연구자가 되겠다 하는 그 선택권도 주고, 나는 인공지능을 배워서 기업에 취직해서 나 이거 활용하고 싶어. 그쪽에 대한 선택권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인공지능 이걸 활용해서 나 창업하고 싶어. 이런 선택권도 주는 거고. 그래서 그 옵션을 우리가 많이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앞으로 인공지능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또 내가 학자로서 연구를 하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이렇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시민사회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울산의 산업이 바뀌면 시민들은 다 직간접적으로 그 산업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결국 시민들의 AI 어떻게 보면 이해도나 리터러시 올라가겠죠. 그죠? 결국 이게 크게 이야기하면 울산의 도시 전체를 AI 도시로 바꾸는 거고, 울산에 있는 시민들을 AI 시민으로, AI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시민도를 바꾸는 거고, 이게 좀 넓어지면 부산, 경남까지 다 바뀌는 거고, 이게 더 넓어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바뀌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매거진을 구독하는 구독자에게 자유롭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지방시대라고 하는 그 매거진의 이름에 정말 이름을 잘 붙였다. 지금 우리가 수도권 시대라고 생각하잖아요. 수도권 시대. 근데 이 수도권 시대가 얼마나 유지될까? 지금 놀라운 변화가 하나 나고 있는 게, 우리가 공장은 지방, 그 다음에 연구하는 이런 석가적 고급 인력은 수도권. 그런데 AI 시대에는 공장 따로, 연구소 따로로서는 AI 전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좋은 예가 HD 현대, 여기 조선소가 있잖아요. 이 HD 현대에 AI 연구하는 사람들이 분당 판교에 있어요. 근데 이 조선소를 AI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분당 판교에 있는 AI 연구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HD 현대에서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공장도 지방에, 연구소도 지방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죠. 그걸 줄이면 지방시대가 열리는 거죠. 공장이 지방으로 오고 연구소가 지방으로 오면 본사도 지방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조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탈출하고 있듯이 한국에도 지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탈출하려면 몇몇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몇몇 조짐이 앞으로 큰 파도가 될 거고 이게 큰 바다가 되면 더 이상 수도권과 지방을 이렇게 나누는 건 굉장히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많다. 특히 AI 시대가 이렇게 오게 되면 시간, 공간의 이런 제약은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파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완전히 시끄러운 세상이 됐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